안녕하십니까. 송영욱TV의 송영욱입니다. 제가 연금 준비할 때 ETF를 통해서 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같은 ETF라도 어떤 계좌에서 가입하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3배까지 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연금저축, IRP, ISA 이런 절세 계좌들이 그냥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잘못 가입을 하면요, 절세기에도 놓치고 노후 월급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해외 ETF, 요즘에 해외 주식형 ETF 많이 가입하고 있는데 해외 주식형 ETF, 그리고 고배당 ETF, CDF, ISA까지 무엇을 어디에 넣어야 가장 많이 남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 사례, 데이터로 명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내 연금 포트폴리오가 바로 평생 월급 시스템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ETF를 가지고 최소한 3년 이상은 투자하시라. 1, 2년 ETF 투자하실 때는 손해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그 전에 2년 전, 3년 전에는 ETF 투자하고도 손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저도 손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정도 지나면 일반적으로 ETF가 수익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3년은 넘어야겠다. 그렇지만은 제가 더 추천드리는 바는 10년 이상 투자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주식형 ETF 만약에 3년 동안 투자했을 때 얼마나 올랐는지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 표에서 보다시피 우리나라 코덱스 200이라는 ETF 3년간 투자했다고 하면은 한 114%가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연간 한 30% 이상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ETF만 투자해도 주식 투자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지수 ETF가 그렇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주식시장을 부양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좋아졌기 때문에 최근에 급상승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지수 ETF인 코덱스 200 ETF도 114%나 올랐는데요. 최근 3년 동안 수익률이 114%인데 사실은 최근 1년 동안에 오른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그전 2, 3년 동안은 거의 오르지 못했거든요. 어쨌든 보통 3년 이상 갖고 있다 보면 주가가 오르는 시기가 있는데, 그렇게 가져가다 보면은 지수에 투자한 ETF라도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해외 주식형 ETF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요. 해외 주식형 ETF로서 대표적인 게 미국 S&P 500 ETF죠. S&P 500 ETF는 3년 동안 얼마나 올랐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봤더니요. 111% 올랐더라고요. 미국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3년 기준으로 봤더니 우리나라의 코덱스 200 ETF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금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지수에 투자만 했어도 꽤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S&P 500도 111%가 3년 동안 수익이 났기 때문에 연간 30% 이상 수익이 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형 ETF 중에서 또 많이 투자한 것이 미국 나스닥 100 ETF거든요. 나스닥 100 종목에 투자하는 지수형 ETF인데요. 나스닥 100 ETF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무려 176%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50% 이상, 한 60% 정도 수익이 났다는 거니까 미국 나스닥 100 ETF에 3년 전부터 투자하신 분들은 진짜 엄청난 수익을 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렇게 ETF로 지수 형태로 투자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투자 지식이 좀 적고 경험도 적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역량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추천 종목에다 하면서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는 ETF 중심으로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지수도 3년 동안 100% 이상 올랐고 미국 지수도 10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을 하지 않더라도 지수 ETF만 투자해도 꽤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최근에 3년 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렇지 항상 그렇게 지수 ETF가 수익이 높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30년을 기준으로 해서 연평균 지수 상승률이 얼마나 되나 이것을 확인해 봤더니요.
코스피 200,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상승률이 한 8% 정도 되고요. S&P 500도 한 8% 정도 되고요.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한 13% 정도 됐습니다. 최근 3년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모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해서 그렇지 평균적으로 보면 한 8%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막 계속 지수 ETF가 30% 40% 연간 수익 낸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것은 너무 기대가 큰 거다. 실현 가능성은 좀 적다. 오히려 연간 한 8%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연 8% 수익률로 1억을 지수 ETF에 투자하면 얼마나 될까요? 10년 지나면요. 15% 수익이 나고 20년 지나면 366%, 30년이 지나면 무려 906% 수익이 납니다. 1억 원이 30년이 되면 10억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에 투자해도 개별 종목에 투자한 거 못지않게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은요. 1억을 좀 빨리 모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1억만 있으면 내가 일을 안 해도 이런 지수 ETF에 투자해서 연 8%의 수익을 알아서 벌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고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전문가들한테 추천 종목 좀 달라. 뭐 좋은 종목 없냐, 잘 가는 종목 없냐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지수 ETF에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별 종목 투자다 하면 지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1억을 지수에 투자했을 때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스트레스 적게 받고요. 8%만 수익이 평균적으로 나와도 노후에 꽤 많은 거금을 만질 수가 있게 됩니다. 1억을 만약에 지수 ETF에 투자하면은 나는 나의 일에만 충실하면 되고요. 1억과 지수 ETF가 내 노후를 대신 타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주식형 ETF, 요즘에 이제 뭐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해외 주식형 ETF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어느 계좌에 넣은 것이 가장 좋은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만약 일반 계좌를 통해서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하게 되면은 15.4%의 과세를 하게 됩니다.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고요. 상소득에 대해서도 15.4%를 과세합니다. 그런데요, 연금 계좌에 넣으면요, 굉장히 유리합니다. 연금 계좌에는 연금저축과 IRP라는 게 있죠. 연금저축 또는 IRP에 넣으면은 이 세금 15.4%를 바로 내지 않고요. 과세 이연됩니다. 과세 이연된다는 것은 세금을 지금 안 내도 되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10년, 20년, 30년 후에 조금씩 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대출이자를 지금 당장 내는 것보다 한 20년, 30년 후에 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세 이연된다. 세금을 나중에 내도 되게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ETF를 가입하는 경우에는 매매 차익도 15.4%, 배당 수익도 15.4%를 과세하는데 연금 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ETF를 가입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5.5%만 과세합니다. 세율도 더 낮아지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만약에 1,000만 원 수익이 나는 경우에 일반 계좌의 경우에는 154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지만은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55만 원만 내도 되니까 한 100만 원 정도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ETF를 넣으면은 그게 배당소득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증가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지만은 연금 계좌에서는 아직까지는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연금 계좌의 어떤 수익을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증가 위험은 아직까지는 없다. 향후에는 있게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사실 법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연금 계좌도 건강보험료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해외 ETF의 진짜 자리는 일반 계좌가 아니라 연금 계좌에서 하는 게 좋겠다. 여러분들 해외 주식형 ETF 무조건 일반 계좌에서 하지 마시고 연금저축 계좌나 IRP 계좌를 개설해서 하셔서 여기에 넣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해외 주식형 ETF는 반드시 연금 계좌에서 넣는 게 좋겠다.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 넣는 게 좋겠다.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더라도 16.5%로 중과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억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만 내가 피하면 되겠죠. 어떤 경우냐면은
일반적으로 연금 계좌는 여러 상품을 담을 수가 있죠. 연금 계좌에서 뭐 주식형 ETF도 담을 수 있고, 국내 ETF도 담을 수 있고, 해외 ETF도 담을 수도 있고, 한 개를 담을 수도 있고, 10개를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계좌에서는 여러 상품을 다양하게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만약에 연금 계좌 내에서 샀다 팔았다 하고 출금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세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세도 되고 나중에 향후에 연금 수령할 때 세금을 내게 되면 15.4%가 아니라 9.5%로 과세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탁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할 때까지 그 세금 내야 되는 것을 안 내니까 복리 효과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좋은 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연금 계좌에서 ETF를 매매한 것을 만약에 출금하게 되면, 그러니까 연금 계좌에서 다른 내 급여 계좌나 아니면 이출금 계좌로 옮겨버리면은 그때는 세금이 엄청나게 부과가 된다. 이렇게 중도 인출이나 연금이 아닌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16.5%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연금 계좌에서 1,000만 원을 빼서 일반 입출금 계좌로 옮겼다 그러면요, 1,000만 원에 16.5%인 165만 원을 차감하고 출금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연금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출금하지만 않는다면은 과세 이연 효과도 있고 연금 수령 시 세금도 15.4%가 아니라 5.5%만 부과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 다만 연금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출금하지는 말아라. 이것은 꼭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연금 계좌의 룰은 아주 단순합니다. 연금 계좌 내에서 샀다 팔았다 갈아타는 것은 혜택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연금 계좌 바깥으로 돈을 빼면은 16.5%라는 중과세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고배당 ETF 투자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고배당 ETF를 오랫동안 투자하고 있는데 고배당 ETF도 최근 3년 동안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 ETF라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배당주 ETF를 봤더니 3년 동안 무려 145%나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연간 한 50% 정도 수익이 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최근 1년 동안의 수익이 많이 났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수익이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주식 매매 차익도 있고 배당도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0% 내외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처럼 연간 50%, 30% 이렇게 높은 수익은 내지 않겠지만은 8%에서 10% 정도의 기대 수익은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고배당주 ETF는 이런 고배당주 ETF는 어떤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배당주 ETF를요, 일반 계좌에 넣는 경우와 연금 계좌에 넣는 경우, 그리고 ISA 계좌에 넣는 경우 세 가지를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고배당주 ETF도 연금 계좌에 넣는 것이 좋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매매 차익 1,000만 원, 배당 소득 1,000만 원 발생한 경우를 예상을 해서 세 개의 계좌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고배당 ETF를 투자한 경우, 그다음 연금 계좌에서 고배당 ETF를 투자한 경우, ISA 계좌에서 고배당 ETF를 투자한 경우를 비교해 봤더니 매매 차익 만약에 1,000만 원이 났다고 하면 1,000만 원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것은 세 개 계좌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배당 소득 1,000만 원이 났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계좌의 경우에는 15.4%로 과세하기 때문에 154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과세 이연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까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고 연금 수령할 때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3.3에서 5.5% 정도 내니까 일반 계좌보다 세금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좌보다는 연금 계좌가 낫죠. 그런데 ISA 계좌는요, 아예 비과세, 세금이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서민형 같은 경우 400만 원까지 아예 세금이 없으니까 이게 더 유리하죠. 그리고 초과분에 대해서도 15.4%가 아니라 9.9%로 자율과세 됩니다. 뿐만 아니라 IS 계좌의 최단 만기는 3년인데요. 3년마다 연금 계좌로 만기금을 이체를 하면은 이체 금액의 10%까지 세액공제를 또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세 혜택이 엄청 뛰어납니다. 그래서 ISA가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돼서 일반 계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위험이 있지만은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위험이 없다. 이런 점들이 좋은 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위험,
일반 계좌 같은 경우는 금소득 1,000만 원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ISA 계좌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세 개의 계좌를 전부 다 비교해 봤을 때 고배당주 ETF에 투자하기 가장 좋은 곳은 ISA 계좌다. 국내 고배당주 ETF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국내 고배당주 ETF 같은 경우는 ISA 계좌가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은퇴를 위해서 ETF를 활용해서 연금 세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 포트폴리오를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매월 100만 원씩 연금에 넣을 수 있는 돈이 있다. 여기서 연금이라는 것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사적연금 말하는 겁니다. IRP나 뭐 연금저축에 넣을 수 있는 돈, ISA에 넣을 수 있는 돈을 말하는 건데요. 만약에 연 한 5% 정도 수익을 추구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지수 수익률만큼 올라가는 정도의 수익을 원하는 코덱스 200 ETF에 한 25만 원, 그리고 타이거 미국 S&P 500, 이것은 미국 지수죠. 미국 지수에 한 25만 원 투자하고, 코덱스 TDF 2050이라는 TDF 상품이 있습니다. TDF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주식 비중은 줄이고 채권 비중은 많이 하도록 설계된 펀드거든요. 이런 곳에 한 25만 원. 그리고 코덱스 국고채 10년. 국고채는 우리나라 국채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죠. 거기에 한 25만 원. 이렇게 투자하는데 코덱스 200하고 타이거 미국 S&P 500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코덱스 TDF 2050 같은 경우에는 IRP 계좌에 넣고요. 코덱스 국고채 10년 같은 경우에는 ISA 계좌에 넣어서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투자하게 되면 연 5%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을 축구로 비교한다고 하면요. 연금저축은 좀 공격적인 투자죠. 우리나라 주식,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지수형 ETF이기 때문에 연금저축은 축구로 보면 스트라이커라고 볼 수가 있고요. IRP는 나이가 들에 따라서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비중을 늘려가는 TDF 펀드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흐름을 잡는 미드필더 역할을 하는 ETF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 국고채 10년 같은 경우는 ISA에 넣으라고 하는데 ISA에 넣으면은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되니까 그리고 안전하니까 축구 선수로 보면은 뒤를 든든하게 지키는 수비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줄을 잘 갖춰야지 노후라는 경기를 이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연 한 7% 이상의 수익을 추구한다. 그랬을 때는 코덱스 반도체, 그다음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 10, 이런 ETF 같은 경우가 조금 공격적이면서 수익이 더 많이 날 수 있는 상품이거든요. 이런 ETF에 각각 25만 원씩 연금저축에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 IRP 계좌에 한 25만 원 정도 넣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고배당주 ETF 같은 경우는 ISA 계좌에 한 25만 원 정도 넣으면은 연간 한 7% 정도 수익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1, 2년 투자해서 이런 수익률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을 투자해서 추구하는 수익률을 말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 수익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연금에 대한 투자는 1, 2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보통 10년, 20년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ETF 중심으로 투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인덱스와 배당주로 시장 수익을 안전하게 확보해 놓고 그 위에 성장주인 코덱스 반도체나 미국 AI 테크 ETF 같은 것으로 포트폴리오를 설정하면은 굉장히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50세에 매월 100만 원씩 10년을 투자하면 얼마나 될까요? 5%, 연평균 5%로 가정하면은 10년 후에 한 1억 5천 정도 되고요. 20년이 되면은 한 2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70세 매월 133만 원씩 수령할 수 있게 되고요. 만약 30년 동안 수령한다고 하면 총 4억 8천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한 4배 정도 받게 된다는 거죠. 만약 연평균 수익률 7%를 추구해가지고 그 정도 수익이 된다고 하면은 총 납입액이 1억 2천이지만은 60세 10년 후에 1억 7천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 70세가 되면 3억 4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70세부터 연금식으로 받는다고 하면은 무려 219만 원을 받게 되고요. 만약 30년 동안 그렇게 받게 된다고 하면은 1억 9천만 원이라고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납입액의 한 6배 정도 받게 되는 거죠. 50세라고 해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즘에는 제가 보니까 한 70세까지는 계속 소득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0세까지는 계속 납입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50세라도 10년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노후의 표정이 걱정해서 여유로움으로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200만 원 정도 이런 데서 받게 된다고 하면은 국민연금 받는 거하고 합하면은 그래도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는 50세에 10년간 투자한 것을 가정했는데요. 만약에 10년 빨리 40세부터 매월 100만 원씩 적립을 하면요. 6억 원이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을 7%로 가정하는 경우에 40세부터 매월 100만 원씩 넣으면은 70세에 한 6억 6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월 수령액이 무려 431만 원 정도 됩니다. 내가 넣은 사적연금 가지고 430만 원인데 만약에 국민연금까지 합하면 500만 원 훌쩍 넘겠죠. 그래서 40세부터 매월 100만 원씩 연금으로 저축했으면 좋겠다. 제가 많이 이런 걸 말씀드리는데 잘 지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 분들이 아이들 사교육비나 그런 것 때문에 100만 원을 저축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맞벌이 부부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교육비가 들어가더라도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좀 일찍 매월 100만 원씩 연금저축이나 IRP로 적립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국민연금 외에도 한 200에서 4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노후가 좀 평안하고 여유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40세부터 10년 동안 적립할 수 있다면 그 복리 효과가 굉장히 커집니다. 40세부터 10년만 적립하고 10년 후부터는 적립 안 해도 6억 6천이 되니까 굉장한 거죠. 이런 것들은 50세부터 점점 곱절로 복리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시간이 점점 더 자산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40세 시작한 10년은 은퇴 재테크의 황금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익률 2%의 차이가 70세의 2배의 노후 자금으로 보상해 주거든요. 이미 50이 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빨리 준비하시고요. 만약에 지금 한 40대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월 100만 원씩 넣으시면은 70대에 굉장히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계좌별로 그 혜택이 다르고 그 혜택에 맞추어 ETF를 넣어야 진짜 돈이 불어난다. 해외 주식형 ETF는 연금 계좌에 넣는 게 좋겠다. 국내 고배당 ETF는 ISA 계좌에 넣는 게 좋겠다. 그리고 연금 세팅은 성장주 ETF, 배당주 ETF, 인덱스 ETF로 나누어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수익률이 높다. 그리고 장기 복리와 과세 이연은 100만 원으로 노후 6억도 가능하게 한다. 가능하면 40세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표와 구성으로 나만의 연금 포트폴리오를 한번 세팅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영호 TV는 여러분의 평생 월급 프로젝트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